안녕하세요. 몰파고입니다. 오늘은 세간의 화제인 전청조 남현희 사건을 전청조라는 인물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 학창시절까지 전청조는 천안에서 태어나 강화도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강화에서 조조라는 호프집을 했다고 합니다. 추후 본인의 별명이 되는 조조의 유래가 아닐까 하네요. 또한 뉴욕이라는 경양식 집을 방문하면서 뉴요커의 꿈을 키워갔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전청조는 남달랐습니다. 자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 행세를 하거나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고 문자를 날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창시절 이후부터 첫 징역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남성 행세를 하며 여성을 꼬셔서 제주도 리조트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때도 여성의 지인들이 전청조를 여자라고 했지만 여성은 전청조와 관계도 했다면서 듣질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그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약 1억 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번엔 여성으로 남성에게 사기를 칩니다. 임신을 주장하고 결혼하면 친정에서 6, 70억 대의 집을 준비해 줄 거라 주장하며 또한 예절교육 사업을 할 것이라 그를 위한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남성의 카드를 가져가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펑펑 썼는데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때 양엄마라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양엄마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님 수혜를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남성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자라고 하며 1,500만 원을 뜯은 사실도 드러납니다. 2019년 9월에는 중학교 후배에게 연락합니다. 11만 원 주면 50만 원으로 갚는다고 시작하여 취업시켜준다며 총 1,700만 원을 뜯어갑니다. 결국 전청조는 2020년 위의 사기 내용에 따라 2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수감 중에도 그녀는 특별했는데요. 수감자로 들어온 여성 수감자와 핑크빛 분위기를 연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수감자를 때리는 등의 폭력성도 보였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본인이 임신 중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사기꾼이 모여있는 중에도 그 사기꾼들을 속이는 그야말로 사기꾼 중에 사기꾼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게 됩니다. (3) 남현희와 결혼 발표 전까지 출소한 전청조는 올해 초 남현희와 만납니다. 듣기에는 남현희의 수강생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본인은 암사기이며 생명이 6개월 남은 시한부라고 했다고 하네요. 요새는 시한부가 펜싱 배우러 다니나 보네요. 좋은 세상입니다. 1월 말 전청조는 알바를 구해서 남현희와 같이 있을 때 기자처럼 접근하게 합니다. 이때 질문할 리스트를 주었는데요. 파라다이스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뉴욕에 얼굴 없는 회사의 CEO 맞으신가요? 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월부터는 전청조는 남현희에게 사업 제안을 합니다. 매널이라는 업체를 새로 꾸려서 아이비리그 진학을 준비하는 대기업 자제들에게 펜싱을 가르친다는 내용인데요. 멘탈 코치도 영입할 예정이며 오은영 박사를 스카우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남에 건물을 짓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그 위치에는 그냥 식품 공장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남현희는 그 사업 제안을 수락하고 매널에서 펜싱을 가르칠 코치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 코치들한테도 투자를 받았는데요. 현금 부자인데도 투자를 받는 이유는 그래야 너희들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 남현희의 고모부가 암으로 수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전청조는 암 사기인 자신의 전담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와라, 자신 전용으로 사둔 고가의 약물이 남아있는데 줄 수 있다 등과 같은 이야기로 남현희의 친척들을 속이려 합니다. 이때 기라성 같은 어록들이 등장하는데요. 헬리코바거 균에 감염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 의사 면허도 가지고 있는 전청조인 제가 수술에 참관할 예정이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또는 저 전청조가가 아니라 전청조인 제가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나 남현희의 고모부 측이 해당 병원의 의사한테 물어봤던 것일까요? 병원을 옮기는 일은 없었고 그 이후 고모부의 가족과 남현희는 소원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4월 전청조는 남현희로 하여금 자신이 임신했다고 생각하도록 속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고환을 이식해서 임신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남현희는 이때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본인이 임신 중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요. 유산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 남현희는 인터뷰에서 산부인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다른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한 남성이 전청조를 고소합니다. 데이트 어플로 전청조를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전청조가 임신을 주장하며 책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청조는
승마대회가 잡혀 있는데 출전을 못하고 이미 후원비를 받은 상태에서 출전을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위약금은 3억 5천이다. 라고 하며 대출까지 최대한 땡기게 해서 총 7,800만 원을 뜯었고 이를 차명 계좌로 사용하는 본인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미 전청조는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6월에는 남현이 아카데미 성폭력 사건이 재점화됩니다. 이것은 본래 2022년 12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학생이 부모님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엘리트 체육 분야는 매우 좁기 때문에 코치와 성폭력으로 다투는 것이 자신의 펜싱 경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강하게 클레임 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은 남현이와 상담하며 분리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저 재발 방지만 원한 것이죠. 그러나 남현이는 떡볶이와 피자를 사주면서 달랬을 뿐 격리 조치 등 요청했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가해자의 거듭된 추행에 피해자는 결국 펜싱 학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추행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다시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에 학부모가 6월경 이의를 제기하자 전청조가 7월경 대회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 안으로 부릅니다. 차 안에서 전청조에게 선수 생활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협박받은 피해자는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도움 요청에 다가오던 동료들을 만나자마자 실신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병원 진단을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순간적으로 과호흡이 왔다고 하네요. 여기에 다른 피해자도 등장하자 전청조는 SNS에 김앤장 로펌의 사진을 올리는 등 은연중에 피해자들을 압박하려는 스탠스를 취했고 남현이 역시 이런 전청조의 글을 리트윗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7월 해당 가해 코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었습니다. 8월경 전청조는 가슴 제거 수술을 합니다. 남현이는 이를 두고 가슴뼈 수술을 한다더니 가슴 수술을 하고 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애초에 성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만났다라는 주장과는 약간 안 맞는 것 같네요. 보통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먼저 하거나 같이 하지 않을까요? 남현이 주장에 따르면 4월에 이미 본인을 임신시켰다는 전청조가 8월경에나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이 쌍방울 이식은 해주면서 가슴 수술은 안 해줬나 봅니다. 이런 막장 끝에 10월경 남현이는 자신이 2차 임신을 했다고 착각하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 10월 24일 전청조와 결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4. 결혼 발표 이후 결혼이 발표되자마자 각종 언론들이 전청조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전청조가 사기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남현이는 10월 25일 전청조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들고 탈출하고 지금까지 속아왔던 투자자들이 전청조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우선 한 블로그 강연에 등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8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때 전청조는 피해자의 신용카드까지 받아내서 백화점에서 긁고 다녔는데요. 남땡이 라는 이름으로 포인트 적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현이 아카데미 수강생의 부모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억을 갈취합니다. 이 학부모는 남현이를 공범으로 고소했는데요. 여러 차례 남현이가 있는 장소에서 투자 이야기를 했고 남현이는 이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본인 이름을 파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등 자신들을 속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남현이는 같이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어도 본인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얘기한 것 같다. 자신은 들은 적이 없다. 라는 반응입니다. 거기에 여러 강연들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통장에 51조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자산순위 1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약 13조이며 파라다이스 그룹의 주가총액은 1조 3천억입니다. 또한 22년 출소 이후 만난 여성에게 시한부 행세를 하고 엄마라고 부르게 해달라는 등의 말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3억 7천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전청조의 피해액과 남현이에게 흘러간 금액은 조사가 진행되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전청조는 총 30억 이상을 갈취했고 이 중에 남현이는 확실하게 벤틀리 3억 3천, 개인비 탕감 목적의 1억 4천을 전청조에게 받았으며 또한 전청조의 차명 계좌에서 4억 4천에 달하는 현금을 받은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남현이 가족이 받은 금액이 또 있다고 하네요. 도합 9에서 10억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기에 당했다는 피해자가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벌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죠. 지금까지 전청조의 연애, 결혼 상대들도 확인이 되지 않은 양엄마를 제외하면 모두 많은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오로지 남현이만 수익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고소당한 전청조는 밀항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남현이는 같이 고소를 당하여 출국금지를 받고 전청조와 대질신문을 하였는데요. 남현이는 1차 대질신문 때 제출하기로 한 전청조의 세컨폰을 아직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 중입니다. 이 세컨폰에 전청조의 차명계좌 뱅킹앱을 비롯해서 남현이가 공범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째서인지 남현이는 이 세컨폰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절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남현희 씨를 고발했습니다. 남현희가 전청조의 세컨폰으로 포털 사이트와 어플, 대용량 클라우드에 접속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전청조, 남현희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전청조라는 사기꾼에 속았는지 아니면 공범인지 모를 남현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현희가 정말 피해자라고 해도 본인이 자신의 학원에서 일어난 수강생의 성폭력을 묻으려 하고 많은 투자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흘러들어간 것은 사실로 드러나는 중인데요. 정말 본인 역시 속은 것뿐이라면 성폭력 학생에 대한 사과와 이미 반납한 벤틀리나 선물뿐 아니라 범죄 수익금 전부를 자진해서 반납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조금이라도 도와야 합니다. 이상 몰파고였습니다.